안녕하세요. 머니버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 과외 시간, 네. 예, 뭐 우리 설명해 줄게. 멍구리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예, 뭐 다 못하고 있죠. 아마 예, 들으시는 분도 다 이해 못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예, 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음, 많이 설명을 했는데, 멍구리님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걸 보면 음,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아니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요. 되게 어려운 개념.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예, 이번 기회를 음, 가지고. 음,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일단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이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1514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이거를 잘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XQ라는 로컬 변수에다가 1514라는 클래스를 할당을 했어요. 그죠? 그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클래스를 할당한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 뭐 함수 하나 호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얘는 지나가요. 예. 그러면 이 둘은 메모리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그 빠져나가는 순간에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이 아니라 예,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몽골이님한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호출한 애가 사라졌는데 데이터는 없어졌는데 뭔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클래스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클래스를 한번 이해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이제 당장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난번에 이거랑 연관해 가지고 되게 헷갈리시더라고요. 어, 클래스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할게요. 클래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클래스는 데이터 플러스 함수다. 예,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플러스 함수다. 클래스의 히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배우는 친구도 잘 이해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배우는 책에 그런 거 설명 잘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클래스 없던 시절부터 프로그램을 짰었기 때문에 클래스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에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는 해요. 근데 그냥 클래스만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시중에 나온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한번 이해를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걸 이해하고 나야 이제 나머지들이 좀 이제 잡힐 거니까 클래스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데이터와 가만히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이 데이터에만 해당하는 어떤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구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구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나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이라는 데이터만 잔뜩 갖고 있어요, 내가. 그죠? 예, 예. 그러면 나이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어, 글쎄요, 뭐, 나이대별,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 성별은 나이대별, 없어요. 뭐, 예. 나이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이대별, 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나이에, 그렇죠, 예, 그렇죠. 나이별 분포. 예, 그죠? 그다음에 나이의 뭐 평균, 음, 뭐 분포니까 뭐 편차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기능이 제한돼요. 자, 나이를 갖고 더하는 걸 해보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글쎄,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나이를 더하는 거 무슨 의미 있어요? 예, 아니,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냐면 데이터는 꼭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음, 모든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 두 개를 밀접한 데이터와 함수 간 밀접한 거를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세트로 묶어 다닐 수 없냐. 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관리도 힘들고 유추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이런 함수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붙여 놓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함수를 다 갖다 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함수는 몇 개가 따로 있다고. 예. 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좀 쓰기 편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 따로 떨어뜨려서 얘만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단 말이에요. 함수만 갖고. 예. 근데 얘랑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좀 발생하는 것 같잖아요. 이 함수와 이 데이터 간에.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어떤 방법 이런 이름으로. 근데 하는 짓거리는 함수예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클래스의 함수가 메소드. 같은 거예요. 하는 짓거리는 다 같아. 예. 근데 얘는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예. 하는 애란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운더리가 좀 줄어드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줄어드는 이유는 데이터라는 것 때문에 줄어들어요. 말했듯이 나이를 더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 썸이나 이런 거는 이런 함수는 필요 없죠. 예, 여기서는. 예. 그죠? 뭐 편차나 이런 건 말씀하셔도 필요하겠지만 자, 클래스는 원래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클래스는 별거 없어요. 데이터하고 그거. 자, 그런데 이걸 묶어놓고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언어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 두 개를 묶어놓고 보니까 두 개는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였던 게 하나가 되니까 아, 이게 좀 다르게 다뤄야 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에 한번 제 기초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프로그램이란 데이터의 함수다. 그죠?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예. 프로그램은 그냥 데이터와 함수의 집합이에요. 여기 짜 있는 코드 다 그렇죠. 다 프로그램 아니면 데이터죠. 예. 그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이란 데이터의 함수거든요. 클래스도 데이터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지. 예.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는 그냥 함수예요. 아, 클래스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개념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얘도 그냥 그렇게 다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를 그렇게 다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이 그냥 하나, 위에서부터 끝까지 할 때는 하나니까 심플하죠. 프로그램 하나니까. 예. 근데 이게 클래스가 생기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이 덕지덕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프로그램, 얘도 프로그램, 얘도 프로그램.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간혹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클래스 3가 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상속받아 쓰는 거죠. 상속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예. 얘한테 데이터를 요청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상속은 뭐냐면 그죠.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이나 상속은 예. 집안이에요. 예. 집안이라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예. 그래가지고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예. 클래스가 누구를 낳고 그 클래스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예요.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 클래스는 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건 데이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구리님의 자질이 멍구리님의 아버지의 자질과 달라요. 예. 하지만 상속은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산도 상속받고 다 상속은 받을 수 있는데 예.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얘가 핸들링하는 데이터와 함수는 예. 요 밑에 있는 애가 상속을 받아요. 예.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핸들링을 해요. 예. 하지만 데이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질이 다르니까. 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 이거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속이 실제 돌아가는 데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 상속은 그냥 프로그램 짤 때 왁구 짤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얘로부터 받았고 쟤는 쟤로부터 받았고 이 정의하는 거예요. 데피니션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근데 이제 함수 그거를 안 하면 상속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클래스 1에서 뭘 해줬어요. 세팅을 해줬어요. 네. 그 세팅된 값을 클래스 2에서 써야 될 때는 클래스 2는 클래스 1을 상속을 해준 다음에 그 함수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클래스 1에 있는 함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왜 그러냐면 예. 자, 이제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A라는 사람이 재산이 A가 있어요. 그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B라는 사람은 A의 재산이 좀 융통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멍구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 빌려달라고 하면 될 거를 예. 네 양자로 들어가서 내가 상속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빌려오면 되잖아. 그죠? 예. 예. 그 상속을 쓰니까 되더라. 아, 예. 되지. 상속을 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되는데 상속은 그렇게라고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예. 예. 그냥 내놔 그러면 예. 돼요. 예. 내놔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함수를 구현해 주는 거죠. 예. 뭐 out이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럼 리턴 시켜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B라는 애에서는 A는 예. A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예. A에서 예. A.out을 해주면 예. 해주면 함수 뭐가 나오겠죠, 값이. 예. 그럼 이렇게 받아오면 될 문제를 예. 이렇게 해서 받아오면 될 문제를 예. 상속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예요. 상속을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 짠 거예요, 프로그램을. 예. 예, 상속은 그냥 집안의 문제고 예.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프로그램 보면 여기도 클래스 저기도 클래스 잔뜩 클래스가 있는데 네. 그러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얘가 호출했으니까 얘한테 주겠죠, 데이터를. 예. 그거 갖다 쓰면 되죠. 예. 갖다 쓰면 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저 코드에서 예.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가 좀 자, 궁금해요. 예. 이 관계예요. 예. 클래스 관계가 아니에요. 예. 상속의 관계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클래스부터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자, 그러면 자, 태초에 첫 번째 애비가 누구냐부터 파악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뭐 종교적인 거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가 가장 잘 써 있잖아요. 예.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예. 누굴 낳고 이거잖아요. 프로그램도 시작이 누군가가 있어요. 예. 그 족보를 캐러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어디에 있냐면 족보의 시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메인에. 예. 메인에서 누가 누구를 낳냐면 처음에 예. 이 윈도우즈라는 객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메인 윈도우. 예. 이 객체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누굴 만든 거냐 그러면 이걸 만든 거예요. 메인 윈도우 이 예. 클래스 하나를 만든 예.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메인이에요. 예.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얘가 첫 번째예요. 예. 아브라함은 네임 이꼬르 메인인 거고, 자, 걔가 나온 이제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들어봐요. 예. 이게 첫 번째 앱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예. 다른 기능들을 호출할 때는 예. 다 걔를 이제 자 보세요. 걔를 생성해 놓고 예. 다른 클래스를 생성해 놓고 자 네가 한 결과를 나한테 내놔 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메인 윈도우에서 우리가 아까 UI를 클릭질을 했을 때 예. UI를 클릭질을 했을 때 뭐가 실행이 돼 버리냐면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 메뉴 액션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자 백업 말고 좀 전에 게 뭐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업종 뭐였는데 뭐 그게 업종 여기 중요하긴 있다. 하지만, 업종 예. 여기 있다. 업종이죠. 업종 자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 예. 메인 내에서 이 코드가 뭐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뭔가 없으면 예. 넌이 아니면 예. 뭔가가 넌이 아니야. 그럼 예. 있어요. 예. 있으면 예. 보여줘. 예. 근데 없어? 그럼 새로 만들어. 예. 요게 이 품문이 그거예요. 예.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만들어. 예. 보여주다가 에러나면 새로 만들어서 보여줘.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심플하죠? 예. 예.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 보여줘. 근데 있었는데 보여주려고 하다가 에러나면 포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보여줘. 이거예요. 화면은. 그럼 요게 클래스란 말이에요. 화면 업종 정보. 예. 클래스죠.
자, 여기 넘길 때 셀프 넣죠. 예. 셀프가 뭐예요? 나를 불러 내 자신인 거죠. 지금 저기서는. 이게 예. 내가 첫 번째잖아요. 예. 그러니까 셀프는 나지. 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얘지. 요거. 예. 나는 메인 윈도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메인 윈도우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소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오케이. 어쨌든 메인 윈도우예요, 이게. 음. 메인 윈도우를 넣어주고 얘를 호출해버려요. 예. 그럼 화면 정보가 만들어지죠. 예. 자, 이제 올라갑니다. 저기로 이제. 자, 화면 정보, 업종 정보 나왔죠. 예. 자, 그럼 업종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예. 페어런트에 뭘 달고 들어와요, 여기. 여기 뭐가 와요? 그 처음에 만들었던 윈도우 달고 들어오지 않나요? 메인 윈도우. 예. 자, 그 기억해 놔야 돼요. 예. 예, 여기서 얘가 부르는 페어런트는 뭐야? 메인 윈도우예요. 예. 여기 메인 윈도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예. 그죠? 예. 메인 윈도우에 저게. 그리고 메인 윈도우 말고 예. 얘도 클래스잖아. 예. 그럼 얘도 따르지.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예. 근데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또 이야기 시켜보면 이 큰 프로그램에서 예. 마이머니봇에서 자, 예. 메인 윈도우가 있어요. 예. 마이머니봇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예. 근데 거기에 메인 윈도우가 이제 하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 뭐야? 8436? 업종. 예. 이거죠? 예. 자, 이거 업종이니까 U라고 그냥 쓸게요. 예. 자, 그래 놓고 얘를 호출을 했어. 예. 하면서 내 주소를 줬어요. 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소를 준 겁니다. 주소를 예. 딸려서 예. 페어런트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예. 오케이. 지금까지 과정이 요겁니다. 자, 이제 지우고 다시. 자, 그래서 일단 쓸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거까지는 만들어 놓고 뭐 화면 만들고 뭐 이렇게 왔어요. 왔어. 자, 여기서 쿼리 8424를 호출하는데 웬걸? 페어런트는 셀프를 또 넣어줬습니다. 요 셀프 넣어줬어요. 예. 쿼리 하나 만들고. 예. 이 셀프는 누구야? 지금 만들어진 클래스를 넣어준 얘예요? 메인이에요? 누구예요? 얘죠. 클래스 화면 업종 정보 자기지, 얘죠. 자기. 예. 자기.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요거까지가 뭐냐면 예. 자, 요거까지가 뭐냐면 네. 자,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이건 마이모니브 전체입니다. 예. 그 중에 메인 윈도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업종 정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 자, 이 메인 윈도우라는 주소가 있고 예. 얘를 얘한테 넣어줬어요. 예. 페어런트라는 이름으로 M이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얘는 쿼리 하나를 여기 8424로 호출했어요. 예.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예. 쿼리. 예. 그리고 얘한테 넘겨줄 때 누구를 넣어줘요? 자기 예. 거를 넣어줍니다. 예. 메인 윈도우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거를 넣어준 거예요. 이게 사슬처럼 물고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424가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가져와요. 예. 요청하고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 놓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얘한테 줘야 돼? 얘한테 줘야 돼? 클래스 해주겠죠. 아니, 클래스는 얘도 클래스고 아니, 쟤도 그러니까 클래스. 바로 위에 있는 업종 그치? 정보한테 줘야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돼요? 페어런트한테 주면 되잖아.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페어런트한테 줘버리면 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얘가 또 이게 페어런트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링크 돼가지고. 예. 그죠? 간단하잖아? 복잡해요. 자, 그 관계가, 예. 자, 셀프를 넣어줬으니까 자기한테 줘, 이거예요. 예. 그럼 8424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예. 어디서 가져오냐? 8424. 예. 자, 8424가 온리시브 데이터로 데이터를 받아요, 지가. 예. 받아놓고 페어런트한테 줍니다. 예. 이게 누구? 업종 정보, 업종 정보. 자기를 부른 애죠. 그렇지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자, 업종 정보 얘한테 주는 겁니다. 이 클래스한테. 그죠? 그러면 이 클래스에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온리시브 데이터한테 주게 돼 있잖아. 예.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지금 엑셀 쿼리 T8424로 불러와서 걔가 받은 거를 다시 자기를 호출한 화면 업종 정보의 온리시브 데이터로 얘한테 오는 꽂아준 거죠. 그래서. 거죠. 그럼 여기서 핸들링 하는 거지. 메커니즘은 되게 심플해요. 누가 누굴 낳고 반복하는 거고, 예. 걔는 바로 위한테 계속 패싱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 저는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그쵸, 이건 상속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어떻게 썼었냐면은 그거를 다 상속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그냥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이 안 불러오면은 됩니다. 그러면 꼬여서 안 돼요.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머니보님께서 짜신 거는 그렇게 짜지 말고 그러니까 불러올 때 내 자신의 그 주소 값을 넣어서 불러온 다음에 걔가 다시 그 품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짜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라가 아니라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을 뽀로꾸로 살아서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음. 처음 보시는 분은 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미 그 멍구리님이 했던 그 실수는 한 30여 년 전에 예.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예.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논쟁을 하면서 이미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게 짤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여담으로 하나 얘기해드리면 그렇게 자꾸 상속을 받아서 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속만 이제 배웠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 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예. 상속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면 다들 상속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난잡해져요. 예. 이게 무슨 모듈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중 가니까 유지보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상속 쓰지 말아라 이래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최근 경향은 이런 겁니다. 상속은 웬만하면 하지 마 라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의 그 룰처럼 돼 있어요. 옛날에는 상속을 받았으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상속하지 마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속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럼 이제 재밌으니까 요거까지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짜려면 그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배우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자꾸 상속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제 옛날 책은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이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안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거 하나 띡 고쳐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짰던 사람 바보 됩니다. 이거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하고 C라는 사람이 하고 D라는 사람이 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사람이 클래스에 뭐가 필요해. 그래서 뭘 없애고 뭘 새로 넣어요. 그럼 이거 짰던 사람들은 다 바보 됩니다. 미치는 거죠, 이거. 이게 상속의 문제예요. 위를 고치면 아래는 다 바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30 몇 개 막 이렇게 상속이 되면서 내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못 고쳐요, 프로그램을. 왜 못 고치냐? 여기서 누가 뭘 고쳤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하나 잘못되면 밑에 가서 요거 하나 내가 파라메터 숫자 하나 바꾸면 해서 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오동력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지? 멍구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데이터는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상속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독립으로 짜라. 그러면 얘 고친다고 해서 얘는 영향을 안 받겠지.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데 요청하고 받아가는 식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is 관계라는 건데 B는 A의 자식이고 C는 B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 존재. 얘는 이제 해지어 관계가 돼요. 이거 이제 전문적인 뭐 우리들 얘기인데 해지어 관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얘를 갖고 있는 거지. 포인트만 갖고 있는 거야. 상속은 해주지 않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거 고치는 애는 이것만 고쳐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얘가 얘한테 데이터 주는 부분만 유념하면 되는 거지. 상속처럼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 보면 상속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들어와요.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게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 자바도 옛날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자바 1. 몇인가 들어오면서 인터페이스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는 상속을 했었다고. 근데 나중에 자바 지옥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에서 누군가 고치면 바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 유지보수가 안 돼. 처음에 유지보수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잘 되긴 개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고 나면 이거 진짜 사고 크게 치는 거거든요. 건물로 얘기하면
1층부터 100층까지 지어놨는데 2층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2층을. 그러면 3층부터 99층을 어디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너, 그리고 데이터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고 받아오는 식. 결국은 다시 이게 OS 개념으로 보면 이벤트처럼 된 거예요. 야, 데이터 필요하면 내놔, 뭐 요청하면 줄게, 뭐 이런. 아,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간 사회도 좀 비슷해요. 뭐냐면 이게 봉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점점. 봉건주의는 이 시스템 유지가 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돌리면 유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클래스와 지금 뭐 특별 강의 네. 클래스와 상속과 인터페이스와의 관계. 네. 어떻게 웬만하면 상속은 하지 마시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짠 코드 중에 상속하는 코드 거의 없어요. 해봐야 빈깡통 상속하거든요. 그 상속 안 하는 거랑 같죠. 거의. 그러니까 로봇, 우리 같은 경우에 로봇 같은 거 보면 오브젝트를 요거 하나 상속하죠. 예. 요거 C 로봇. 요거 하나 상속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C 로봇도 보면 없어요. 대부분 빈 코드야. 패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속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달라고 해라. 네. 지금 이제 그게 핵심이죠. 멍구리는 또 프로그램 짜기 이제 어려워지시겠네요. 여기 상속을 해결했는데 이제 상속을 쓰지 말라고 하니 아니,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쉽게 못했었던 게 뭐냐면 넘겨줄 때 셀프를 넘겨주는 거를 잘 안 했죠. 셀프는 뭔지 몰랐지. 예, 뭐 강의에 몇 번 나왔으면 뭐 그런 거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는 셀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자신으로 잘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잘 넘겨주고 그거를 잘 리턴을 받고 이것만 좀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아요. 예. 되게 깔끔한 겁니다. 심플해요. 그렇게 되니까 코드들이 되게 쉬워지는 거고 예. 그거 이해 못하면 어렵지만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여기 우리 쿼리 썼던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부른 애한테 돌려주는 걸로. 예. 이게 나를 부른 애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몇 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특별 강의 머니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